네, 안녕하세요. 음대생 하원이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연습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관계로 연습하는 소리가 막 들릴 수 있다는 점 살짝 양해 부탁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곧 새 학기의 시작이죠. 지금 벌써 올라가는 날이면 3월 3일일 텐데 일단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시게 된 분들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현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학교에서 재수나 반수를 하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성악과를 입학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 적응하기가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이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 대학교에 관련된 질문들이 몇 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최근 따라 신입생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학교마다 다른데 저는 숙명여대 성악과를 나왔기 때문에 좀 저희 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제가 하는 말이 다 100% 맞지는 않을 거라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고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위클리, 그리고 두 번째는 지망하는 교수님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실기시험.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위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클리는 학내 연주의 다른 말이에요. 강의 수강 신청할 때 보면은 매 학기마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내 연주예요. 이 학내 연주는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무대에 서는 연습을 하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다 들으시는데 그 중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4학년 2학기 때는 참여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그때 가면 졸업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내 연주는 참여를 안 하고 4학년 1학기 때까지는 참여를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이 1학년 분들한테는 학교를 입학하고 처음으로 서는 무대 한 주에 6명에서 7명 정도가 연주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건 이제 추첨으로 하던가 뭐 이름 순으로 하던가 이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내 차례가 되기 전주에 조교실에서 곡목표를 주고 내가 위클리 때 부를 곡 2개 1학년 때는 가곡만 불러요. 아리아는 3학년이 되고 나서부터 부를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가곡 2개 보통 이태리 가곡, 독일 가곡 이렇게 하나씩 부르는 경우가 많고 곡을 골라서 위클리 곡목표에 쓰고 조교실에 정해진 날짜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그 내 담당 교수님이나 클래스 선생님께 사인을 같이 받아서 반주자 선생님 성함까지 같이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돼요. 1학년 분들에게는 되게 처음 서는 무대고 다 선배들이고 교수님들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 주마다 교수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뒤에서 우리가 하는 그 무대를 다 지켜보세요. 보고 나서 끝나고 피드백을 해주세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피드백을 해줬어요. 노래 실력보다는 무대의 매너, 뭐 예를 들면은 문을 열고 나와서 무대 중간까지 걸어 나오는 그 걷는 포즈, 자세, 그리고 시선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거나 드레스가 발까지 오는데 그걸 뭔가 이렇게 계속 걸리적거리게 걷는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노래도 노래인데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피드백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들은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번 주에 학내 공지사항 이런 것들 얘기하고 좀 교수님과 보는 시간도 살짝 끝에 포함이 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알고 가시면 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들이랑 좀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자 하는 그런 의미로 위클리 할 때마다 이제 같은 클래스 선배가 한다거나 같은 클래스 후배가 한다거나 그러면 간단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그런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알지도 못하는 선배들한테 어떻게 선물을 줘, 내가 무슨 선물을 줘 막 이랬는데 진짜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올리브영에 파는 맛있는 간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가지고 가서 뭐 손편지 한 두세 줄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그냥 간단하게 써서 선배한테 드리면서 이제 좋은 말 주고받고 그러면 그 선배도 나중에 후배한테 뭐 또 주면서 좋은 말 주고받고 이러면서 얼굴 익히고 그러라고 하는 거였는데 1학년 때는 이게 너무 어색했어요. 저는 그래서 심지어 저는 1학년 때 반수 준비도 해가지고 선배들이랑 그렇게 얼굴을 많이 익힌 사이가 아니었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3학년, 2학년, 3학년 되고 나니까 근데 이런 걸 꼰대라고 하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살짝 꼰대 같기도 하고 2학년, 3학년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내 후배들이랑도 얼굴을 트고 그러면서 뭐 노래 되게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이것도 이상해. 내가 뭐라고 노래가 늘었다 말다 아무튼 간에 오늘 너무 고생했다. 위클리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다. 너무 예쁘더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학번이 다른 친구들이랑은 얼굴을 마주할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친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거는 저희 학교만의 그거일 수도 있고 다른 학교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3학년인가 2학년 때는 한 학번 높은 선배, 나랑 동갑인데 선배한테 와인도 선물 받아본 적 있고요. 꽃송이도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되게 그래서 위클리 4차례가 지나고 선물 딱 받잖아요. 그러고 나면 아주 기분이 후련해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 위클리 때 알아두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곡을 뭘 부르느냐. 곡은 학년마다 달라요. 1학년은 가곡 2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곡을 불러야 돼요. 근데 보통 이태리 가곡 하나, 독일 가곡 하나. 근데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서 곡을 하나만 부르는 학교도 있을 거고 2개를 부르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지사항 말을 할 때 진짜 자세하게 다 적어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서 신입생 OT 이런 거 가면은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거 녹음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녹음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막 친하지도 않은데 물어보고 그러면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 다 첫날 잘 들어놓고 다 적어놓고 나중에 다이어리에 정리를 진짜 해놔야 돼요. 대학교 음대는 행사도 정말 많고 연주도 정말 많고 뭐 실기 공모표부터 해서 뭘 제출해야 될 게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써놓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복장. 위클리 할 때는 옷을 뭘 입냐. 위클리복이라고 불러요. 성악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위클리복. 너 위클리복 샀어? 너 위클리복 뭐야?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대 쪽에 드레스 거리 있잖아요. 그쪽 가면은 연주할 때 입는 드레스 말고 위클리복 학내 연주복 보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원장님들께서 몇 개 보여주세요. 보통 그쪽 원장님들은 학교 음대 그걸 너무 잘 아셔서 어디 학교라고 그러면 그 학교는 뭐 안 되지 뭐 안 되지 이러면서 규정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오프숄더가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나를 구해 놓으셔야 돼요. 위클리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쯤부터 밑에로는 검정색 드레스고 위에는 살짝 시스루 아닌 시스루 살짝 그런데 시스루가 안 되는 학교가 있어서 구두는 뭘 신냐면 7cm에서 8cm 정도 되는 구두를 보통 신으세요. 또 이것도 달라요. 앞에가 뚫린 구두가 안 된다 아니면 뚫려도 된다 이거 다 달라서 그런 거를 가서 원장님이랑 다 상의를 해보고 입어보고 하고 제일 예쁜 걸로 하는데 위클리복은 하나 구매를 해놓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연주복은 내가 연주를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위클리는 매 학기마다 1년에 2번은 꼭 필수로 서야 되는 거예요. 1, 2, 3, 4학년 때까지. 그때마다 대여를 하면 그것도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냥 한 번에 1학년 때 딱 사놓고 체형이 많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걸 계속 쭉 입으면 돼요. 그냥 매년.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간단한 연주회 있을 때 입기 좋으니까 위클리복은 하나 1학년 1학기 때 구매를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팁이에요. 팁인데 귀가 안 뚫려 있으면은 귀찌를 해요. 근데 귀걸이가 좀 크고 화려한 걸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 귀가 너무 아파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피부만 안 예민했으면 그냥 귀 뚫고 가는 게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교 가서 내 클래스 정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학년이 돼서 딱 OT날 가면은 조교님들이나 뭐 선배들이 교수님 지망서를 지원표 그런 종이를 주세요. 우리 학교에 이런 교수님들이 있고 외부 강사님으로는 이런 강사님들이 있다. 그리고 옆에 간단하게 그 교수님과 강사님의 경력사항이라던가 뭐 어느 나라에서 공부를 하셨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간단하게 2줄 정도로 써져 있는 종이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건 저희 학교 얘기예요. 주시고 이제 그거를 보고 언제까지 내가 어느 교수님 밑에서 어느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싶다 이거를 써서 제출을 해라. 이러면 이제 가져가서 고민을 하고 지망하는 교수님 옆에 뭐 이렇게 이름을 썼나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되게 신중해야 하는 게 만약에 재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반수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웬만하면 교수님 클래스는 지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수님 클래스는 오디션도 봐야 되고 좀 이제 아무래도 외부 강사님 클래스보다 걔 교수님 클래스야?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들께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 가면 잘 보여야 되는데 갔는데 막 내가 반수해야 돼서 뭐 막 학교에 성실히 못 다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강사님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한다고 해서 학교를 성실히 안 다니면 안 돼요.
학교 레슨은 학교 레슨대로, 사레슨을 다니면 사레슨은 또 그것대로. 그러니까 별개로 열심히 해야지. 나는 반수할 거기 때문에 학교 제대로 안 다니까 살짝 제 얘기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졸업을 늦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입학하기 전부터 프랑스에 대한 로망이 좀 많았어요.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면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1학년 때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선생님께 지원을 해서 3년 동안 쭉 그 클래스에서 배웠어요. 실제로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불어 수업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불어 가곡, 불어 아리아에 좀 애정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지금 결국에는 내가 어느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느냐가 좀 영향이 많이 끼쳐요. 자기가 노래를 하는 그런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그러고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 세 번째, 대망의 실기시험입니다. 음대에는 매 학기마다 실기시험이 있어요. 한 학기에 한 번, 이제 종강할 때쯤 한 번 있거든요. 실기시험은 어떻게 하냐? 1학년 1학기에는 2개의 가곡 시험을 봐요. 가곡. 그때도 아리아는 안 배우고 가곡을 시험을 보는데 2개를 보통 이태리 가곡 하나, 독일 가곡 하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태리 가곡 부르는 강의실이 따로 있고 독일 가곡 부르는 강의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강의실마다 교수님이 한 3-4분, 저희 학교는 3-4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아니고 타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같이 평가를 하세요. 보통 1, 3학년 같은 날, 뭐 오전, 오후, 오전에 1학년, 오후에 3학년, 2, 4학년 같은 날, 오전에 2학년, 오후에 4학년 이렇게 나눠서 이틀 동안 시험을 봐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볼 때는 진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9시까지 학교를 가서 연습실을 딱 잡아놔야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목을 풀고 실기시험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9시에 첫 번째 타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전까지 연습실이 없으면은 나 연습실도 없는데 어디서 연습하지? 반주쌤 오시면은 어디서 반주를 맞춰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날은 일찍 가셔서 준비를 다 해놓고 마음이 좀 차분하게 진정이 된 상태에서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기시험에는 뭘 입어야 하나? 실기시험에는 단정한 원피스랑 구두를 신어요. 근데 이때는 드레스가 아니고 원피스예요. 무릎이랑 허벅지 사이 어느 정도 너무 짧지 않은 걸로 단정한 게 제일 최고여서 그렇게 입고 구두는 한 5cm 정도 되는 구두를 신고 가서 봐요. 머리는 하나로 묶고 무조건 단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앞머리를 웬만하면 까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검정색이 아니어도 되고 화이트여도 되고 색깔이 있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저는 튀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항상 검정색을 입었고 여름에는 좀 얇은 네이비색 원피스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기시험 때 주의해야 할 것,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강의실마다 건조한 정도가 달라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독일 시험 봤던 강의실이 조금 건조했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들어갔어. 처음에 모르고 들어갔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너무 건조한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요. 강의실에. 그러면은 목이 쩍쩍 갈라붙고 입술 마르고 그러면은 부르다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일단 내가 너무 당황스럽기 때문에 심신 안정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물 한 모금을 놓고 들어가서 직전에 삼키고 하는 방법으로 저는 몇 번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강의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그 강의실을 알아놓고 거기서 이제 가서 여기가 건조한지 괜찮은지 이런 걸 좀 환경을 생각을 해놓으시고 그러고 실기시험 날 가서 부르시는 게 최고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훨씬 많아요. 에피소드들이 엄청 많은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학교마다 다르니까 정말 OT날 가서 열심히 적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오늘 찍은 영상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학교마다 달라서 100% 맞진 않을 거라는 점은 꼭 양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공지사항 잘 들으시고 아무리 반수를 하고 재수를 하더라도 학교 레슨은 성실하게 참여를 해야 된다는 점 꼭 알고 학교를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와 볼게요. 감사합니다.